자, 근간에 로봇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로봇 관련주들도 이런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도 예전에 12월 달인가? 로봇 관련주들도 요렇게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쫙 올라가는 경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제부턴가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왼쪽 산에 있는 종목들이 드물어요. 자, 로봇 관련주들은 왼쪽 산에 있는 종목들이 드물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 산에 있기 때문에 뉴스를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간의 개별 종목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감속기예요. 로봇 관련해서 이 감속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속 관련주인 영호 DSP라든가 해성대 PC가 잘 뛰고 있는데, 자, 알았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도대체 왼쪽 산에 있는지 오른쪽 산에 있는지, 주식이 싼지 비싼지 지금부터 이걸 볼 거예요. 자, 뉴스는 뜨고 있습니다. IRA 세주로다가 로봇주가 좋아질 수 있다고 있고 감속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고 올 4분기에 로봇주에 주목하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발전이 로봇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나간다고 합니다. 인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봇주 테마주 오면 벗을까? 뭐 종목별 옥석 가려. 당연히 종목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종목별 옥석을 제가 지금부터 가려드릴 거예요. 제가 가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가릴 거냐?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도대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리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그러면 미래컴퍼니를 볼게요. 제가 분명히 미래컴퍼니를 뭐라고 그랬냐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쌀 때. 주식을 쌀 때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식교선 찍었죠. 당연히 첫 번째 목표가 이식교선이에요. 이게 월봉에선 이래 보여도 일봉에선 안 그래요. 쫙쫙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이게 240선 밑에서 주식을 샀을 때 위력인 거예요. 여기서 샀어야죠. 제가 분명히 이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미래컴퍼니 계속 빠져. 이거는 우리 면모에서 알려드렸고 저희들은 보통 공부를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를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이렇게 뽑아놔요. 미리 뽑아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컴퍼니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제는 약간은 불편하죠. 이식견의 목표가인데 거기 왔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미래컴퍼니의 주가는 아직도 싸요. 내가 미래컴퍼니를 중장기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여기를 가든 39,000원을 가든 40,000원을 가든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여기부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수급주선이죠. 60주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다음 주에 바로 날아가주면 좋지만 운만 좋으면 전 떨어질 때 운이 좋다고 그래요. 운이 좋으면 6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 물론 이렇게 쭉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 굳이 빨리 사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아마 이 친구가 240일선을 다시 찍고 오거나 20개월선을 만날 확률이 크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못 샀으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이날도 19%, 다음날도 14%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고 눌린 목적만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가기엔 월봉에서의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리가 불편하고 60주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굳이 사시려면 차라리 20개선 돌파해주고 가격이 얼마냐면 27,800원이니까 27,900원을 돌파해주고 주식이 28,000원부터 놀기 시작하면 그냥 28,000원 깨지 않는 선상에 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다시 떨어지거나 조정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모비스를 봅니다. 모비스는 240에서 밑에 있었을 때 대량 거래가 빵 들어가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죠. 물론 웬만한 친구들은 240 믿고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맞다면 프로그램 짜서 팔면 되지.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살아있는 생물 같죠. 자, 알았어. 모비스 알았으니까 지금 5개선 훼손하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단지 내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기서 또 사모으신 분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다시 제자리가 와도. 원래 주식은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30% 수익권이 났다가도 10%까지 마이너스로 가요. 원래 그린 거예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깼죠? 이선 깼죠? 그거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다시 대량거래 터지기 전에 저점인 이런 데가 오시면 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오게 될 때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우 DSP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친구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미래컴퍼니하고 똑같아요. 자, 월봉 바닥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이식교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찍었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를 잘 못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식교선의 이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우 DSP가 이제 감속기 쪽 관련주기도 하고 추세가 좋죠.
자, 월봉에서 5개월 선만 깨지면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하긴 힘들겠지만 내가 스윙이나 단기로 들어가려면 아주 간단해요.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고 나가고 있죠, 얘 지금. 뚫었습니다. 여기 못 뚫 뻔했어요. 가격이 얼마면 정확히 2084원이에요. 오케이. 알았으니까 너는 2100원만 깨지마. 여기에요. 여기가 매물대. 여기서 사든가 5일선에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240에서 밑에 사는 게 제일 좋았고 뚫고 날아갔으니 다시 이 자리만 깨지면 또 뛰죠. 그죠? 그러니까 로봇주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 할 땐 이런 친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해성 DPC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오래 보시면 안 되고 잠깐 짧게 봐야 되는데 이제는 놓쳤죠. 이제 놓쳤어요. 애매하죠 지금. 주봉의 변곡점이 여기인데 하필 또 여기서 끝났어요. 얘. 참 애먹이는 친구예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운만 좋으면 역시나 딱 이렇게 60선까지 밀릴 수 있죠. 여기 찍고 나갈 때 매수.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까지? 5일선하고 240일선이 만난 이 자리.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월봉의 위치는 낮지 않아요. 물론 찍었네. 보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를 여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때. 찍었네요. 자, 찍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는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고, 이때부터 목표가를 제가 월봉 전 고점을 봤거든요. 찍었어요. 언제 찍고 왔대? 자,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마냥 편하게 보기 힘들어요. 자, 로보티즈는 LG에서 인수한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성공한 회사예요. 자, 월봉에서 보면 제가 20개월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20개월선에 의해 있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자, 주봉을 봅니다. 5선이 올라탔죠? 5주선까지 조정 오면 좋아요, 이 친구.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22,170원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20일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로보티즈를 사고 싶다.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 여기 사시면 돼요. 여기 사서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참 복잡한 차트를 갖고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박스권이. 갇혀 있는데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 친구. 자, 여기서 밀고 내려면 안 돼요. 주봉에서는 60선 위에 끝나주고 있기 때문에 60주선 가격이 7,986원, 즉 8,000원만 깨자는 다음 주에 또 뛸 수 있어요. 진짜로 로봇 관련주들이 3, 4분기에 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일봉에서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봐요.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것인가. 네가 드디어 240원 뚫었구나. 난 여기서 사야지.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을 갖고 사는 거지. 오늘 막 싹 뛰어 올라가는 종목, 야, 드디어 HLB S모 뉴스 나왔어. 야, 오늘 사야지. 우리는 밑에서 사고 있었는데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보스타를 봅니다. 로보스타. 자, 월봉을 볼게요. 위치가 낮죠. 여기서 사야죠. 지금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5개월선 가격이 22,200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만원대만 훼손하지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로보스타는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되고, 이 티로보틱스는 유일하게 이 친구가 지금 좀 안 되는구나. 이 친구가 예전에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었어가지고 신용 물량이 많았었거든요. 많이 떨어졌다. 티로보틱스 예전에 신용 물량이 얼마였냐면 거의 8% 9%였었어요. 근데 신용을 막아놨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주식이 좋지. 신용 물량이 많은 부담이 돼요. 자,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요렇게는 우리가 앞으로 로봇 관련주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국전자인증도 잘 날아가죠.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 친구. 자, 에브리봇이 됐든, 자, 보겠습니다. 에브리봇도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추세가 우상이죠.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를 찍었고, 로보로보 같은 친구들은 월봉에서 완벽하게 우하향이죠, 지금. 옥석 가리는 게 뭐라면, 자, 옥석 가리기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옥석 가리기 좋아하죠. 근데, 옥석 가리기는 다 좋긴 한데, 알겠으니까, 우측산에 있는 종목을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측산에 있는 종목 안 사요. 사지 마세요. 물론, 다시 떼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잘못하면 설거지 당합니다. 도대체 왜 왼쪽 산에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고, 바닥에서 못 사고 있다가, 월봉 고점에 산다거나, 우측산일 때 못 사가지고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20견 찍고 다시 로봇주 뛸 때, 이런데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안 살 거예요. 왼쪽에 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 스맥을 봅니다. 자, 스맥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식교선 위에 있죠. 이식교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돌아 나갈 수 있어요. TPC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TPC도 이식교선만 했으면 좀 살만해요. 스맥하고 TPC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좀 볼만하다 보시고, 유일루브틱스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친구는 좀 조심해요. 전 신규 상장주를 엄청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일루브틱스 하시려면 여기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박스권 매물대가 여기였었어요. 자, 다시 지금부터 유일루브틱스를 잘 볼 건데, 예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 있었어요. 8월 2일부터 요렇게 언제냐면 9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박스권에 있던 친구가 살짝 올라갔죠.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길 깨면 안 되겠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월봉에서 높긴 하더라도 단기 단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매물대를 뚫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건가? 나의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면 21선이에요. 유일루브틱스를 정말로 사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사고 싶다면 그냥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됩니다. SPG 있어요? SPG가 저한테 없나요? 그럼 넣어놔볼까요? 있는데? 밑에 어디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SPG를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SPG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월봉에서 높아서 그래요. 저는 싼 종목을 좋아해서. 그래서 우린 PTS도 밑에 있어요. 월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를 빼놨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월봉의 시작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무가는 아니죠. 나무가는 메타버스 관련주기 돼요. 지금 나무가 상황이 좋아요. 자, 나무가를 보게 되면 예전에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죠. 여기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돼요. 물론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월봉 바닥이었겠죠. 단기로 대응하셔야 돼요. 자, 월봉 고점은 그냥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리 바닥에서 241선 밑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멤버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8시에 반드시 모여요. 장 전에 모이고,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진 않아요. 종목 추천을 하진 않지만 어떤 종목을 왜 사야 되고 여기서 사야 되는지를 무조건 얘기해드려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그 종목을 사라고 말씀 안 드려요. 대신에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왜 매수를 했고 이런 기준을 갖고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또 하나가 손절도 잘해요. 저는 딱 자리권 손절인데,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들어간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손절 안 해요. 그냥 쭉 돌고요.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자주 바뀌어요. 왜? 손절해야죠. 지금 단기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모든 좋은 수익은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고, 제가 종목을 많이 모아놔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200개가 안 넘어요. 우리나라 종목이 2,500개인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20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는, 시장이 안 좋아도 사실 우리 종목 잘 안 밀리거든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신성엔지나 이런 게 많이 밀리긴 했는데 역시나 자리를 안 깨고 있고, 당연히 자리를 깨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고, 중장기는 그래도 버틸만한 거예요. 그래도 5개월선 같은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태양광 관련주가 약간 불안한 뉴스들이 뜨고 있는데, 일종의 저기예요. 요즘 유럽에서 중국의 태양광에 관한 어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소재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약영을 주는데 거꾸로 OCI가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OCI가 좀 강했던 거예요. 쭉 강했죠. 근데 이제 저런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SDN, S에너지, 신성에너지 전부 다 자체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월봉 바닥에서 얘기했어요. S에너지 얘기한 지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렸을 때 S에너지 안 좋은가 봐요. S에너지 회사가 뭐가 좋아? 태양광 끝났는가 봐요가 아니고 본인이 또 놓게 샀죠. 여기서 싸게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여기가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4,000원일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7, 8,000원에 물려가지고 SNG 안 좋은가 봐요. 이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저런 악재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어쨌건 간에 지금 자리는 간신히 지켜는 놨어요. 자, 5주선을 깨게 되면 SNG는 또 무너져요. 그런데 월봉에서 다시 바닥을 찍거나 이식교선이 오게 되면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태조 패풍차이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를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주도주죠. 그러나 아무리 주도주라도 제가 월봉에서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오면 사야죠. 자, SDN도 좀 밀리고 있긴 해도 이식교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자, 예전에 SDN 자리에 굉장히 여기. 자, 그런데 지금 목표가 찍었죠. 그러면 찍었기 때문에 밀릴 수 있거든요. 이식교선 가격이 정확히 2,500원이기 때문에 2,500원만 깨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아요.
자, 신성 ENG입니다. 많이 밀렸죠. 신성 ENG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이 시기에서는 왜 이렇게 장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2222원인데, 깰 뻔했어요. 이거 깨면 쭉 무너져요. 그러니까, 깨서 밑으로 밀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깰 때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고점에 울리신 분들은 당연히 5개선을 깨게 되면, 내가 이 친구를 손절하지 않으면 한두 달 또 고생하겠구나. 이 각오로 있어야 되는 거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벌써 20일선 밀고 내려올 때 당연히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품목 관련들도 괜찮아요. 아직은 뭐 신재생 쪽에 좀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자리들이 낮기 때문에 쭉 모아 나가시면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5G 관련주들도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5G 관련주들은 월봉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죠. 자, 대표적으로 이노아이리스나 와이어블, 기가레인을 보면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에 있고, 일봉에서도 240에서 밑에 있어요. 그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나중에 또 분명히 240에서까지 갈 거고, 그 이에 뚫어주고 날아가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이 오겠죠. 자, 애플페이가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날아갔다가 지금 조정권이 들어왔는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알았어. 애플페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알겠으니까 난 비싸게는 안 살래. 한국정보통신이 얼마가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월봉이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여기서 사야죠, 여기. 그런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칼손절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니면 나중에 밀렸을 때 한 번 더 사든가. 근데 전 안 살 거예요. 월봉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자, 한국전자금융은 월봉이치가 굉장히 낮죠. 사도 이런 친구 사야죠. 물려도 괜찮고 나중에 CBDC 관련 돌아 나갈 거고, 주봉에서도 20선 이해 있죠. 이룬 높죠. 이룬치가 높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또 높이 사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은 애플페이 관련들에도 바닥에 있는 이런 애들 사야 되는 거예요. 낮았을 때 일봉에서 240은 밑에 있거나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는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단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3,100원입니다. 자, KG리시드, KG모빌리스, 에이텍 전부 다 월봉이치가 바닥권에 있죠. 여기서 여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재무도 좋아요. 영업이익도 좋고, 얘네들을 사야죠. 얘네들 한 대장주보다 늦게 뛸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죠. 그럼 그럴 거예요. 아, 대장주를 살 거. 그건 맞아요. 주식은 단기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대장주를 사야 되는데, 나중에 대안주들도 다 잘 올라가니까 다른 이슈로 해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월봉에서 높은 친구들보다는 낮은 친구들 사는 게 맞고,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처럼 월봉 대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진 친구를 무조건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력이에요. 눌러주면 다시 가겠죠. 눌림목.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눌림목에 사시면 돼요. 에이텍이 눌러졌죠. 지금 5일선만 함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1분에서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진행했고 5일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자, 소니드 같은 경우도 많이 무너졌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월봉의 치건치 낮아요. 물론 이 소니드가 재무가 튼튼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월봉의 이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지켜주면 돼요. 잘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잘 모아나가면 시장이 살아나와 좋아질 때 소니드도 순간 뛰어요. 자, 거래량 들어왔죠. 눌러주고 확 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식을 걱정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에이텍 TN이나 에이텍 같은 경우로 월봉에서 쫓아가서 가지고 여기서 물렸을 때는 정말 근심 걱정해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우왕하는데 손절 못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알려준 대로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전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서 물렸을 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소니드처럼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요. 시간만 지켜주면 다 올라가요. 여기서 사신 걸 걱정해야 되고, 한신기계처럼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 엄청 올라가 높은데 쫓아갔을 때 여기서 물렸을 때 걱정해야 되는 거지, 월봉 바닥에서 지금 모아가는 자리는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맘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이나 땅이나 부동산이 됐을 때, 싸게 샀을 때는 절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현대바이오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임상 중단, 뭐 그런 나쁜 찌라시가 돌았나 봐요. 중단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대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임상 모집도 좀 크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알았으니까 내가 자리 좀 한번 볼게요. 하고 자리만 보면 돼요. 나는 과연 현대바이오를 살 거냐? 과연 내가 지금 현대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한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벌써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우측선을 타고 반등해 준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에요. 여기가 원래 목표가예요. 여기가.
자, 5개월 선각이 42,000 딱 찍고 왔죠? 목표가를 일봉에서 정확히 찍었어요. 목표가 찍은 자리가 하나, 둘, 셋, 5번을 찍었는데 그냥 급락을 해버렸죠. 어차피 여기가 단기가 됐던 매도 타이밍이에요. 여기를 매도 못했다 하더라도 밀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다시 사야 되냐? 애매하죠. 애매한 거예요. 월봉에서 20개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5개선까지 밀려요. 여기부터 뉴스 아무것도 믿지 마요. 돌려주면 좋은데 못 돌려주게 되면 29,1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지금 5주선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20주선까지 밀려요. 즉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 누군가 쭉 민다는 얘기인 거예요. 60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28,000원, 9,000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사려면 이때부터 기다렸다가 아마 28,900원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는 매수해 볼만 해요. 그죠? 22선 듣겠죠. 물론 월요일날 다시 여기서 빵 때려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으니까 29,000원이 안 오면 사지 말고 오면은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사지 마요. 주식은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라 계획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 특히 중장기 투자는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데 단기 투자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기까지 너무 지겹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올 것 같아. 사실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조금씩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왔을 때 전체 다 매수하시고 깨면 바로 칼손절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욕심을 부리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짓는 자리가 됩니다. NKMX 얘기 좀 볼게요. SNK 미국 투커트론 얘기가 있네요. 오늘 좀 길어지네요. 그죠? 주말인데 뭐 그죠? 아주 보는 질에 싹 뜯어보죠 뭐. 여기 SNK를 쓰고 있어. NKMX를 써야지. 정신이 없어요. 자, NKMX를 봅니다. 좋은 뉴스가 뜨는데 자리는 계속 깨고 있죠. 의미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추세가 중요하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인 13,800원대가 오면 한번 살만해요. 세력들이 일부러 미는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이면 사야죠. 자신있게. 저점인 13,800원대가 오면 땡큐. 사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다. 바로 팔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안 무너졌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가요, 여기를. 이해하셨죠? 누군가는 세력들은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니까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가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해상도시하고 가덕도 신공하고 연결한대요. 그러면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 지금 사실은 가덕신공항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다가 좀 전체적으로 밀려 있거든요. 밀려 있는데 여기에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을 노려고 해요. 왜냐하면 해양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특수건설 쪽이 좀 잘해요. 놀 거고 우원개발도 약간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이 예전에 그 태풍 오고 막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조정 주고 있죠. 우원개발의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사시면 돼요. 특수건설은 월봉 H가 애매하기 때문에 5개월 선점 사지 말고 있다가 바닥 오면 사시면 돼요. 자, 덕신하우징이 가덕신공항 관련해서는 대장주예요. 그런데 원래 왼쪽 산에 있다가 지금 오른쪽 산에 있거든요. 근데 20개월 선만 안 끼면 돼요.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저런 뉴스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0개월 선 기준 매수 2,150원이 매수 타임이 되죠. 그죠? 일봉에서 바닥 여기가 매수 타임이 되고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있게 봐도 돼요. 홈센터홀딩스도 좀 애매하긴 한데 원체 주가가 싸죠. 위치가 낮아요. 대신에 추세를 못 돌려놨으니까 앞으로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뉴스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느 자리를 지켜주고 뚫어주는지 보고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로 해서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리들은 원체 바닥권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월봉 저점이나 고점 얘기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질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앞으로도 제가 귀에 따갑도록 얘기할 거예요. 주식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월봉 바닥에 사야 되고 뉴스를 믿지 말고 추세를 믿어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조절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주말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